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용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장애의 이해에 이어서 그러면 장애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어떤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 그럼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리해빌리테이션 재활. 그래서 이제 재활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실은 조금 바뀌어서 요즘은 재활보다도 장애인들에게는 인디펜던트 리빙 자립생활이란 의미가 더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재활이나 자립생활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지고도 장애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걸 잘 극복하고 이제 사회에서 아까 ICF 분들에서 말했듯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재활이라는 개념에서 그리고 인디펜던트 리빙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활이란 그 말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것은 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이제 그 피지컬 그 육체적이고 센슈얼 감각적이고 그리고 인텔렉추얼 지적이고 사이칼로지컬 어떤 감성적이고 그리고 또 소셜 사회적인 그러한 상태의 옵티멀 레벨 가장 최적의 레벨의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래서 그런 상태를 improve 개선하는 그런 프로세스 그런 과정을 바로 재활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바로 신체적 정신적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그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최적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것 그것을 이제 재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럼 뭐 아무래도 이제 WHO 그 보건기구니까 이런 재활에 대해서 이런 이제 재활은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메디컬적인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재활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메디컬 모델.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장애 문제를 생각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뭐 이런 근대 의학이나 이런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예 그 장애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집안에 뭐 내성마비 아동이나 이런 장애인이 있으면은 아예 우리 가정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뭐 심지어는 뭐 조상의 뭐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성경에서도 그렇죠. 뭐 조상의 죄로 인해서 또 너 자신의 죄로 인해서 뭐 이런 문제가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신체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메디컬 모델로 장애를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리해빌리테이션, 약간 메디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컬 모델에서 리스토레이션 오브 펑션, 아까도 이제 장애 이해를 할 때도 어떤 그 신체 기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체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바로 그래서 뭐를 통해서 어떤 약을 먹든지 어떤 치료를 하든지 어떤 다시 재훈련을 시키든지 뭐 이와 같이 훈련하거나 치료하거나 어떤 약을 복용하거나 어떤 수술을 하거나 이런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체적인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장애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는 리해빌리테이션이란 이제 개념으로 그동안은 많이 이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메디컬적인 모델이고 사실은 이제 보다 더 좀 인클루시브 아까 말 사회 참여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재활을 보려면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 보조 기술 같은 것을 이렇게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제공되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재활에서도 보조기를 중요하게 여기긴 합니다. 예, 재활이 중요하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재활이라는 것은 약간 이제 메디컬적인 모델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UNCRPD라고 유엔에서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CRPD 그 장애인 권리 장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장애인 인권 장전에 다 서명을 하고 장애인의 인권 수준을 전 세계가 동일하게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자. 이제 그런 UN CRPD라는 이제 그 공표돼서 우리나라도 사인을 했고 그게 따르기로. 근데 거기에 이제 26조에 뭐가 있는가 하면 Re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Rehabilitation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재활이라는 말로 또 이게 이제 Rehabilitation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Rehabilitation이라고 말하지 않고 Re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리해빌리테이션은 그렇지 않습니까? 해빌리테이션, 해빗이란 말이 어떠한 그 거주하다 뭐 이런 그런 뜻이 되는데 바로 이제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디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제 24살 때 아주 왕성하고 건강이 왕성했던 그런 청년이었다가 다쳐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으니까 재활 치료를 통해서 제가 신체 기능을 회복한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가지고 태어난 애들은 뭐냐? 걔들한테는 그러면 걔들한테는 재활을 어떻게 시키느냐? 애들이 돌아갈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해빌리테이션, 바로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걸 적용하면서부터 뭔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리해빌리테이션은 중도 장애에는 맞지만 안 맞다. 그래서 이제 해빌리테이션, 선천적인 장애인들에게도 이제 그래서 똑같이 이제 해빌리테이션 앤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말을 쓰면서 거기에 이제 뭐 세 가지의 어떤 그 전략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여기도 마지막에 보면은 보조기기 사용을 중요한 이 이제 그 해빌리테이션 앤 리해빌리테이션의 프로세스 속에 이제 그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애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뀐 거예요. 뭔가 하면 옛날에는 장애 문제를 개인적 문제, 의학적인 문제로 봐서 개인적 의학적 모델, 그래서 재활을 통해서 이것을 뭐 극복한다,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장애는 단순히 개인적이고 의학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다. 바로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가 그 사람의 그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어떤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고 나서 지원해주지 못해서 어떤 생기는 어려움,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인 모델로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통해서 이제 아까 액티비티 어떤 활동을 혼자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필요한 모든 일에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바로 재활 모델을 자립생활 모델로, 개인적이고 의학적인 모델을 사회적 모델로 장애를 생각하고 장애에 따른 그 대안을 리해빌리테이션이 아닌 인디펜던트 리빙으로 재활이 하는 자립생활로 이렇게 이제 그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활이라 그럴 때는 골이 분명합니다. 바로 restore function,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학적인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디펜던트 리빙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성을 증가시켜주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 사람이 학교도 다니고 똑같이 직장생활도 하고 똑같이 가족과 함께 잘 지내는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의학적인 모델이나 이제 사회적인 모델, 소사이털 모델, 이런 모델에서는 바로 장애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결손것과 다르며 바로 그런 결손적 특성을 가진 사람의 필요를 사회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차별과 곤란의 사회적 상태가 바로 장애이기 때문에 사회적 모델에서는 어떻게 하면 장애를 극복하느냐, 이제 그 앞에 시간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바로 사회가 제공한 이 차별과 곤란은 개인의 불굴의 의지와 어떠한 재활의 의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그 환경을 제공한 그 누가요? 그 환경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사회가 제공한 환경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그 제공한 환경을 바꾸거나 제거함으로써 바로 장애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바뀌어서, 그래서 앞에 설명했듯이 바로 장애의 정도는 바로 이제 그런 환경과 개인과의 그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펑셔널 리스토레이션 앤 인바이러먼트 모디피케이션. 바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펑셔널 리스토레이션은 재활의 골이라고 했어요. 재활의 골. 그다음에 환경을 바꿔주는 것은 바로 인디펜던트 리빙의 고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둘 다 필요한 거죠. 재활도 필요하고 인디펜던트 리빙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네이블링, 아까 그 모델에서 말하는 이네이블링 프로세스는 어떻게 보면 리해빌리테이션 입장에서 보면 리해빌리테이티브, 재활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는 바로 두 가지가 이야기했듯이 개인의 어떤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
그리고 환경의 억세스하는 것을 expanding 늘려주는 그런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여기 나왔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이렇게 완전히 mutually exclusive 서로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하는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해빌리테이션도 필요하고 자립생활 생활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신체 기능 회복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바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두 개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했던 Enabling America는 그 보고서에서 결론은 그래서 이와 같이 환경을 수정하는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또 개인의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런 것이 바로 Rehabilitation and Independent Living 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장애로 인해서 미국이 1년에 그 장애로 인해서 드는 그런 비용이 거의 300빌리언이라 그러면은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조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는 조에 해당하거든요. 빌리언 달러가. 그러면 거의 300조 정도의 비용이 그 GDP, 미국 GDP의 4%를 차지하는 엄청난 비용이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재활과 장애로 인해서.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쓰는 돈은 단지 그 개인 장애인 1인당 한 7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하여튼 750억 정도밖에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년에. 그래서 아까 말한 400조가 들어가는데 300조가 들어가는데 750억밖에 쓰고 있죠. 그래서 거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 과학, 공학 그 분야에 미국 정부가 이제 많이 투자를 해서 하면은 훨씬 미국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도리어 큰 이득이다. 경제적으로 훨씬 코스트를 세이빙할 수 있는 그런 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를 내서 그 보고서에 따라서 미국의 장애 문제를 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NIDRR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National Institute of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라는 곳입니다. 바로 장애와 재활 문제에 대해서 장애 문제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재활을 위해서 이제 어떤 연구하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그 기관의 예산이 이 보고서가 나왔던 1997년도까지 거의 한 700억 정도였다가 갑자기 이 보고서 이후에 한 5년간에 거쳐서 급속도로 성장해서 한 120억 정도, 아니 1200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의 결과에 의해서.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또 한 가지를 지적했어요. 뭘 지적했나 하면은 바로 NIDRR이라는 프로그램이 왜 교육부에 있냐? 이 장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왜 교육부에 있냐? 거의 노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적 문제인데 그런 거는 바로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같은 데로 돼야 되는데 왜 교육부에 있었거든요. 바로 NIDRR이. 그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1997년도에 지금 그 보고서에서 그래서 should be moved from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부에서 DHHS Department of Human and Health and Human Service라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같은 것으로 옮겨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야지 거기서 제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앞에 아까 말했지만 NIDR 예산 늘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보고서에 의해서 이 보고서가 나온 지 1997년이면 거의 20년이 돼가는데 아직 그게 이 교육부에 그냥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014년 작년 7월에 드디어 이 NIDRL이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어디로? 바로 이 보고서에 말했던 대로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DHHS로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그 기관으로 옮기게 됐으면서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건 이름을 바꿨어요. NIDRR의 이름을. 옛날에 NIDRR이었는데 NID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Disability와 Rehabilitation 사이에 Independent Living이라는 걸 넣은 거예요. Independent Living이라는 걸. 여기서 Independent Living이라는 걸 들어가가지고 NIDRR이 NIDILR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재활에 바로 옛날에는 재활만 생각했는데 재활적인 모델인데 그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모델에 의해서 바로 독립생활이 장애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그것으로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바로 disability 그리고 independent living and rehabilitation으로 이렇게 이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짜 미국의 정책이 재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재활적인 모델로 장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좀 사회적인 모델인 바로 이런 인디펜던트 리빙을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확실하게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주 이거 되게 작년에 이걸 바뀐 걸 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래도 대단한 나라다. 그게 거의 20년이 돼가서 바꾸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부서를 바꿀 수 있는 게 다는 게 참 그거다. 그리고 진짜 이 인디펜던트 리빙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애인들이 주도해서 이끌어온 하나의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미국 정책에 확실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구나라는 걸 보고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NIDRR이라고 치면은 아직도 US 디파트먼트 에듀케이션 교육부와의 OSERS라는 특수교육국 안에 이제 그 NIDRR이 있다. 그 홈페이지는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이제 바뀌었다고 NIDILR이라고 나옵니다. ILR면서 그리고 NIDILR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부가 소속이 아니라 HHS 보건복지부 소속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면서 홈페이지는 지금 바꾸는 준비 중이다. 그리고 바로 그 보건복지부 안에 미국 보건복지부 안에 바로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이라는 이 국가기관 안에 이제 그 NIDRR이 이제 포함이 거기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NIDRR에는 바로 NIDILR에는 바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과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500 정도의 1년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그 산문을 보면 이제 재활공학센터 한 20여 개가 넘는 재활공학센터들도 전국에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뭐냐? IL이 도대체 뭐냐? 독립생활, 자립생활 운동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래서 잠깐 그래서 미국은 이제 재활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재활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IL 독립생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 인권 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반발, 인권적인 차원에서 하는 하나의 사회적 인권 운동이고요. 그리고 독립생활 운동은 전통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한 반발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생활 운동은 기본적으로 교통, 주택, 교육, 고용 이런 데 있어서 그동안 장애인들이 차별받아왔다는 거예요.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인권적으로 대우를 받고 차별을 받아온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이에 대한 반발. 옛날에 흑인들이 옛날에 여성들이 미국에서 투표권도 없고 똑같은 인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서 거기에 반발해서 흑인 인권 운동과 여성 인권들이 일어난 것과 똑같은 하나의 인권 운동으로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선 크게 네 가지의 하나의 중요한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조 운동.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스스로 한다. 그리고 탈의학. 아까 의학적인 모델에서 탈피한다. 디메디컬라이제이션. 그리고 또 탈시설. 시설에서 수용하는 것에서 빠져 디인스튜럴라이제이션. 그리고 소비자가 중심으로 소비자 주체적으로 한다. 컨슈머리즘.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그래서 장애인 인권 운동은 장애인은 결코 남에게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똑같은 인간의 권리가 어떻게 남에게 양도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권리는 똑같이 소중하고 어떠한 신성한 것인데 그래서 장애인도 결코 남에게 양도될 수 없는 그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는 점과 이러한 권리는 단체적 정치적 어떤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나듯이 장애인도 우리도 그러면 뭉치고 요구하고 행동하자. 그런 약간 정치적인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장애인 인권 운동이 이제 하나의 일단 사회 운동으로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0년대 말부터. 그래서 그때 독립생활 운동의 철학에서는 당사자주의, 당사자가 결정한다. 그리고 탈의학과 아까 탈시라, 그리고 이게 또 범장애, 크로스 디서블티, 모든 범죄 장애인이 같이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운동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인디펜던트 리빙 무브먼트의 역사를 소개하면은 이 이제 그림에 나오는 가운데 위에 좀 젊은 청년이 하나 있죠. 그리고 뒤에 탱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미국의 인디펜던트 리빙 무브먼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 로버츠가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로 그 뭡니까 내성마비 소아마비 폴리오 그 백신이 아직 개발되기 전이라 그 소아마비가 촥 휩쓸고 가면서 바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전신마비가 된 그런 이제 에드 로버츠입니다. 에드 로버츠는 산소호흡기를 써야 되고 밤에 잘 때는 저 산소통 안에 들어가서 자야 됩니다. 왜? 이 폐 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심한 장애인인데 이분이 그 고등학교를 그 전화로 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네 커뮤니티 칼리지를 또 그런 식으로 좀 하다가 버클리로 UC 버클리로 이제 그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대학원으로. 그러면서 UC 버클리에 들어갔더니 이 탱크 같은 거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UC 버클리에 들어갔는데 어디로 이 사람은 기숙사가 어디로 배정됐는가 하면 UC 버클리에 있는 병실에 기숙사가 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이 그 중증 장애인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학교에서 안 받아주려는 거 억지로 어떻게 뭐 신문에 막 알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여러 명의 이제 또 같은 그런 중증 장애인 학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학교에서 보니까 뭐 부조리한 게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피지컬리 디세이블드 스튜던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장애 학생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UC 버클리에서. 그것이 지금의 바로 센터 포 인디펜던트 리빙 자립생활센터, 우리나라에서는 자립생활센터, 미국에서는 독립생활센터 CIR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은 전 미국 전역에 400여 개, 500여 개가 딱 조직이 돼 있어서 모든 장애인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애인 자조단체면서도 강력한 그 모든 거의 장애인을 위한 어떤 많은 일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시행이 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몸이 거의 묶여 있죠. 거의 완전 전신이 마비입니다. 인공호흡기를 쓰고. 근데 여기 왼쪽에 보면은 여기 또 여자분이 한 분 전동기를 타고 있어요. 저분은 뭔가 하면 주디스 휴먼이라 그래서 휴먼이란 이 여자분이랑 에드 로버츠가 미국의 바로 장애 인권 운동을 주도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죠. 그 흑인 인권 운동의 목사님 같이 이렇게 주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에드 로버츠는 이제 그 국가 기관에 들어가서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국장, 뭐 우리나라 보면 장애인 정책국 국장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 이 주디스 휴먼은 지금 미 국무성에서 차관보로 장애 정책에 이수를 하는 그런 차관보급으로 미 국무성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와 같이 이제 이런 풀뿌리 운동이 드디어 이제 완전히 정치적으로 다 자리를 잡아서 도리어 이렇게 인권 운동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그 어떤 중요한 정부의 어떤 그런 조직의 하나의 중요한 파트를 만나서 이제 하나의 공식적인 어떤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디스 휴먼은 한국에 2번 오셨는데 2번 올 때마다 저랑 인상부 교수님이랑 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 담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인디펜던트 리빙 무브먼트에 그 바로 에드 로버츠가 또 되게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전동일체를 타게 됨으로써 또 처음으로 미국에서도 전동일체가 이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2V 배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12V 배터리로 만든 그 전동일체가 이제 미국 시장에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동일체를 이제 사용해야 됐지만 이 전동일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power wheelchair presented the independence.
바로 전동일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독립,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보조기 하나가 얼마나 그 장애인에게는 그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네이블러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UC 버클리에서 시작한 그 장애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서 세 가지 원칙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바로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을 위한 것은 필요는 가장 잘한다. 그 누구보다. 그다음에 이제 폭넓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프리헨시브한 그런 종합적인 아까 말했던 크로스 디서빌리티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같이 제공되는 그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장애 문제를 장애인들이 필요는 채워질 수 있다. 그리고 장애 이 지원 프로그램은 바로 커뮤니티 베이스드 지역사회 그 지역사회에서 이제 진행되고 지역사회 그 장애인들이 최대한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인디펜던트 리빙 무브먼트입니다. 이 개념들이 이제 그럼 아까 봐도 말했듯이 리해빌리테이션이랑 뭐가 다르냐? 바로 리해빌리테이션은 신체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회에 통합되고 그리고 어떤 모든 장애인들의 돌고루 돌아가는 그런 포괄적인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기존의 재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와 같이 인디펜던트 리빙 무브먼트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인디펜던트 무브먼트. 그래서 지금은 그 인디펜던트 무브먼트가 이제 버클리 대학에서 그 아까 말했듯이 그 장애 학생 지원 센터가 그 효시로 아예 이제 지역사회 센터들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 전역에 한 4,500개의 인디펜던트 리빙 센터가 각 지역별로 다 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그 IL 센터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종류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위한 서비스나 옹호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거는 이제 어떤 거기서 거기 사람이 사는 시설이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지. 그러면서 프라이빗 절대 국가 그 기관이고 난 프로핏 비영리 기관이면서 소비자가 주관하는 그리고 커뮤니티 베이스의 그런 단체로서의 CIL이라는 것이 미국 전역에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약 500여 개의 CI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자기 가족과 자기 지역 사회에서 그들의 전제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는 주거 공간, 고용, 교통, 공동체, 여가시설, 건강 및 사회 서비스를 물리적으로 혹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장애인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사회 가운데서 정착해서 사회에 참여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센터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있던 그 피츠버그에 있는 Three Rivers Center for Integration 바로 Three Rivers는 피츠버그가 이렇게 세 개의 강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피츠버그를 대변하는 말인데 바로 Three Rivers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에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자조 있고 또 그 옹호 프로그램 또 뭐 피어 서포트 동료 상담하는 거 그리고 하우징 집 주거를 해결해 주는 문제 보조 기술 그리고 뭐 또 저장유 활동 보조 서비스 뭐 또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런 것들 또 이제 도서관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서비스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 시각 청각 모든 장애인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센터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500여 개의 센터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정책은 그렇게 봤을 때는 장애인 정책은 보건복지부만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장애는 의학적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 교통부하고도 관계가 있고 건설 교통부하고 관계가 있고 또 어디 농림부 농촌에 사는 농민이 장애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농촌 지역에도 관계가 있고 또 교육부 특수교육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노동부 특히 장애인의 일자리 이런 모든 부서의 장애인을 위해서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부처와 사회 곳곳에는 신체적 약자가 겪을 수 있는 장애를 재개를 하는데 똑같이 이제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헬스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보건복지부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장애인 정책은 이와 같이 각 부처마다 뭐 이렇게 정통부는 정보접근권, 문화체육부는 장애인 문화와 체육, 이런 산업자원부는 보건산업, 의공학, 재활공학 등의 산업을 통해서 과학기술부는 또 이와 같이 QLT나 의공학, 재활공학을 통해서 각자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흥이 되는 것이 이제 이런 장애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그랬더니 어떤 방식으로 장애 문제를 해결하느냐 바로 리해빌리테이션 의학적인 방법도 필요하고 바로 인디펜던트 리빙 바로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두 가지 트랙이 사실 다 필요하게 되는 거죠. 환경을 고치고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이제 펑셔널 기능을 회복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재활과 그리고 인디펜던트 리빙 자립생활 지원이 우리 장애 문제 해결의 바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